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금융산업의 흐름 속에서 신한지주가 어떤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투자 리스크, 밸류에이션의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 파트에서는 AI가 금융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었지만 이제는 AI 서비스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영업 방식 전반의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창구나 콜센터, 심지어 비대면 채널까지 AI가 확장되면서 AI 브랜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신용평가나 사기 탐지에도 AI가 활용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와 대출 흐름입니다.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순이자 마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고금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대 마진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부문은 성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총량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 강화나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 등으로 인해 대출 확대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기업 대출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완화되고 투자 수요가 회복되면서 기업 중심의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기업 대출 확대와 비이자 수익 강화로 인해 이자 이익 둔화를 전략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감독 환경입니다. 바젤3 완전 이행과 CET1, LCR, DSR 같은 다양한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산업은 단기 수익성보다 안정성 관리가 우선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인해 보안, 위탁 리스크, 내부 통제 등 새로운 규제 영역도 등장하며 관리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성장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는 비이자 수익의 확대입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금융사들은 새로운 이익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M, IB, 보험, 카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며 체질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지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IB 구조화 금융, 리테일 WM 분야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연금, 투자, 부동산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산관리 시장은 앞으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이제 단순한 금융을 넘어 디지털과 제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2001년 9월 1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한국거래소 유증권시장과 뉴욕 거래소에 모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기업투자, PEF 운용 등의 상품도 제공합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핵심 계열사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약 2조 2,668억 원으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41조 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연체율 0.27%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슈퍼솔과 AI 스튜디오를 통한 맞춤형 금융, 비금융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 혁신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해외 사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순이익이 약 1,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크레딜라 지분 인수와 솔 트래블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상생 금융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ESG 대출 규모가 약 57.3조 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민생금융 지원 2조 원을 통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가 추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파트를 5가지로 나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카드 매출이 감소하고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신한지주는 신한라이프 출범, 디지털 M&A 강화, 네오플럭스 인수 등을 통해 비은행 부분 경쟁력을 확대했고 그 결과 주가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영역에서는 신한지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보험 자산운용사 계열사 정비를 통한 비은행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배당 정상화와 글로벌 금융주 자금 유입 등의 기대 요인 속에서 자산 운용을 확대했고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 2025년 5월 말 주가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번 파트입니다. 신한지주는 비은행 부분 재편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비은행 부분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주주환원 및 투자 환경 개선입니다. CET1 비율이 12%를 넘어가면서 자본 여력이 확대되었고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개선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2024년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신한지주 주가는 1월부터 4월 동안 약 18.5% 상승했고 KRX 은행 지수 기준으로는 21%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후 홍콩 H지수 급락 등으로 ELS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은행권의 보상과 감독 강화 조치가 이어졌고 선반영됐다는 점 또한 반영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고 정책 효과 역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2024년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서 JP모건의 실적 가이던스 충격, 국내 은행주 급락, 비이자 이익 감소 등이 겹치면서 주가 하락에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제조업과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금융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이자 이익의 성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 비이자 이익은 약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4.7% 늘며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WMIB 부분 확대, 글로벌 법인 외화 채권 인수 등으로 수익이 다변화됐으며 금리 인하로 예대 마진이 줄어들 때 비이자 이익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조한 자본 여력과 주주 환원인데 CET1 비율 13.59%로 업계 최상위, NPA 0.33%, 충당금 커버리지 150% 이상으로 건전성이 안정적이며 25년도 기준 DPS 주당 배당금은 570원, 배당 성향 30% 중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약 4.5에서 5.5%가 예상되며 여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병행하여 EPS 개선과 밸류업 정책 수혜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현재 PBR은
0.59배입니다. 국내 평균, 글로벌 은행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고 또한 규제 리스크 완화, 주주 환원 정책 가시화로 리레이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보행 부담도 줄어 EPS 상승 효과가 더해지며 저가 매수 매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스크 확인하겠습니다. 리스크는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상황에서 순이자 마진은 1.9%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어 이자이익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대출 성장은 제한적이어서 순이자 마진 축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실적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활용한 지표들입니다. 2025년 9월 29일 기준으로 신한지주 주가는 7만 1,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지표를 확인하면은 EPS는 9,406원을 반영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7.36배로 업종 평균 7.13배와 유사합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적정 수준이지만 다만 글로벌 은행 평균 PER 8배 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국제적 시각에서는 저평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0.59배에 불과합니다. 이는 금융지주 0.65배, 글로벌 은행 평균 0.8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신한지주는 장부 가치 대비 시장 신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할인 구간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한지주는 PER은 적정, PBR은 저평가라는 이중적 평가 속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과 충당금 축소, 비이자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업종 평균 PBR 0.65배만 회복해도 주가는 78,000원, 글로벌 평균 0.8배를 적용하면 9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 마진 압력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 안정성에 힘입어 저평가 매력을 유지하는 종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주가는 비싸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지주 기업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